싹쓸이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그렇네요. 전부 다 예. 아예 뽑아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심야에 비명 행사한 민주당 경선 20명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줄줄이 지금 경선에서 떨어졌죠. 좀 주목되는 인물들을 우선 좀 정리를 해보시죠. 야, 어젯밤에 예. 10시 공천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왜 그걸 발표하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집계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하려고 한다는데. 아니, 그게 아니죠. 10시에 발표한 이유는 네. 언론사 마감 시간입니다. 마감 시간이죠. 예. 그 조간신문 마감 그러니까 시간인데. 조간신문들 마감 시간 딱 맞춰서 더 이상 깊이 분석도 못하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는 그때 딱 하는데 그 시간이 맞죠. 이제 이 조간신문이 이 초판, 2판, 3판, 4판 계속 파는 판가리라고 하죠. 우리가 판가리를 합니다. 판가리를 해서 그 제일 처음에 멀리 있는 가정에 배달하는 신문에는 이 기사가 안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어요. 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시내에 나오는 그 가판에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시내판에는 다 시내판은 들어가죠. 당연히 그 들어가죠. 시내판에는 기사가 다 들어갔는데 10시에 발표를 해버리면은 일부 지역에는 그 기사가 안 실려요. 안 실리니까 그걸 노려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제 사실은 현역 하위 10%에서 20%에 걸려있던 사람들 모두 다 탈락했죠. 전부 예. 사실은 이제 뭐 전해숙, 강병원, 정춘숙, 박광원, 윤영찬, 네. 김한정, 노영민 싹쓸이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그렇네요. 전부 다 네. 아예 뽑아냈습니다. 전부 다 김한정은 DJ계. 그렇죠. 김한정은 DJ 네. 비서 출신이죠. 네. 노영민은 문재인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었죠. 네. 뭐 DJ계, 문재인계 안 따지고 다들 네. 지금 윤영찬은 문재인의 국민소통수석. 특히 좀 어제 주목된 사람이 박광원 전 원내대표죠. 그렇네.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성품도 괜찮고 예. 뭐 언론 기자 예, 출신이죠. MBC 기자 출신인데 우리하고 같이 출입도 했지 않습니까? MBC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때 당시 MBC는 이런 MBC는 아니었고 지금 MBC하고 달라요. 예. 나름대로 균형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직전 원내대표까지 했는 사람을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위 20%. 본인이 오늘 실토를 했어요. 예, 하위 사실 20%에 포함됐다고요. 하위 20%면 20% 감점되거든요. 그렇죠. 20% 감소 감점이 되는데 쇼킹했었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세 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0.1%, 그래요? 0.15%인데 표수로 하면 세 표로 차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투표에서는 61대 39로 이겼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표 차이로 그래, 그게 합니다. 문제입니다. 일반 시민에서 61대 그 39를 이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줄줄이 비명계가 경선에서 나가 떨어지냐면은 이재명은 이거를 가지고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원한다 했는데 국민은 국민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라면 일반 국민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박광원이 이겼잖아. 예, 이겼습니다. 61%가 많이 이겼잖아. 그런데 왜 졌느냐? 이게 그 일반 국민 50%, 그 다음에 권리당은 50%거든요. 권리당원들은 개딸들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딸들의 장악한 권리당원에서 몰표를 줘버리는 거죠. 예. 친명 쪽에. 그래서 진 겁니다. 거기다가 20% 감점을 안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이 31명의 10%, 20% 또는 31명의 명단을 TV조선에 입수를 했죠. 그러니까 28명이 비명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30%나 20% 감점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개딸이 장악을 한 권리당원들은 전부 다 여기 상대방 지명에 던져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실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때 그렇죠. 당시에 이게 결정적인 게 지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아닙니까? 그렇죠. 체포동의안 표결 맞습니다. 당시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왜 그 표단속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단속 못했느냐 이거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 본인은 이제 단속을 한다고 했고 자기도 이제 나는 부결표를 찍었다 이렇게 공개까지 했었었죠. 공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여움이 안 가라앉은 거죠. 이재명의 노여움이 도저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런 거는 이런 부분은 끝까지 안 있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했던 저 강병원 은평의 강병원 의원 있죠. 강병원 의원도 이번에 떨어졌는데 경선에서 졌는데 그 강원도 지부장 하다가 온 사람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때 김우영한테 줬죠. 여기 졌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강원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직을 사표를 안 내고 지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다 공천을 줬다. 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선에 참여해서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2차 그 구속영장 그 체포동의안이 들어갔을 때 이재명이 단식 끝내고 병상에 있으면서 투표 전날 긴급 호소를 했죠. 예, 긴급 예. 업소를 했죠. 나 좀 감옥 안 제발 가게 좀. 부결 좀 시켜주세요. 염치 불구하고 부결 좀 시켜주세요. 박강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가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국회의원들 관리는 원내대표가 하는 거니까 원내대표 책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쏙쏙 밝혀지는 게 그 31명의 이 컷오프 대상, 사실상 컷오프 대상 명단을 짜기 시작한 것이 그 직후부터입니다. 그 직후부터 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10월, 11월 달에 점수를 다 매겼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 살생부로 만든 거죠. 일종의 살생부. 그러니까 그 지금 29명이 예. 그대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탈표가 최소 29명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31명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때 이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같이 사표를 냈는데 박강원 그만 싹수리를 해버렸어요. 사무총장은 조직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박강원 그만 싹수리를 해버렸으니까 박강원은 개심죄 1호로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젯밤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경쟁에서 안 된 분은 경쟁에서 많은 분이 아깝게 탈락하셨다. 자, 그런데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 국민이 변화를 원해서 그러면은 국민의 61%가 박강원 했는데 박강원 변화 안 해야 된다고 원한 거잖아요. 박강원 있어야 된다고 한 거잖아. 그런데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국민이 원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원한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원한 거죠. 심지어 친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경선 결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해졌다. 확실히 드러났다. 그렇죠. 당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 주인이 당원도 아니고.